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또 이 책, 육면파워형 중3 1학기 책을 수업할 이 책의 저자 이주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단어의 세 번째 단어,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단어이고요. 자, 문제는 640번부터 739번까지 딱 100문제죠?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유형은 1번부터 12번까지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설명하고 이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복잡한 식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보면 뭐 그냥 말 그대로 인수분해 하는 건데 그 식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를 묶고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공통인수 있으면 공통인수 묶는 게 있던 뭐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뭐 예시 보면 2x 세제곱 y 플러스 2x 제곱 y 빼기 4xy가 있다. 그럼 누가 봐도 다 xy가 들어있는 항들이잖아요. 그래서 xy를 묶어내면 물론 숫자 같은 경우에는 2, 4니까 최대 공약수 2를 내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xy를 묶으면은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참고로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는 플러스 2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즉, 보통 식이 좀 복잡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공통인수부터 찾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공통 부분이 있으면, 인수가 아니라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치환한다. 자, 그 밑에 예시 보면, 예시 좀 흐리게 나와 있지. 이게 실제 책에는 이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자, 옆에 적어보면, 2x 빼기 y 플러스 3이랑 2x 빼기 y 빼기 1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빼기 5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공통 부분 2x 빼기 y, 2x 빼기 y를 공통 부분을 이렇게 a로 바꾸자. 왜냐하면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왜 앞에 식은 a 플러스 3, 뒤에 식은 a 빼기 1, 끝에는 빼기 5. 자, 그럼 이 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 법칙을 써서 풀 수가 있죠? 분배 법칙 써서. 풀게 되면은 a제곱. 뒤에는 두 개 더하게 되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a. 곱하면은 마이너스 3. 빼기 5.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빼기 3, 빼기 5는 빼기 8. 자, 요런 꼴이면 인수분해하기 되게 좋죠? 최고차 앞에 숫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곱합.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 2 되는 숫자 찾으면은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랑 보이니까 한 녀석은 a 플러스 4, 한 녀석은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치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환해서 푼 경우는 반드시 다시 마지막에는 원래 모양, a의 원래 모양이 2x 빼기 y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2x 빼기 y를 넣게 되면 2x 빼기 y 플러스 4랑 2x 빼기 y 빼기 2 이렇게 두 개를 인수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항이 여러 개 있다. 항이 좀 뭐 5개, 뭐 4개 이렇게 있으면 방금 했던 얘기야.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가 드러나도록 또는 이게 문제 만들 때 많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초에 문제 만들 때부터 a제곱 빼기 b제곱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항을 좀 잘 이렇게 엮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 보면 첫 번째 예시가 xy 그 다음에 빼기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때 좀, 이게 식을 좀 잘 봐야 된다, 식을. 눈치껏. 이게 되게 눈치가 중요하거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두 개를 보게 되면, 이 두 녀석 x가 있잖아? 그럼 x를 묶으면은 y 빼기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뒤에도 y 빼기 1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잖아요. 공통 부분. 그럼 y 빼기 1을 묶어내면은 얘는 곱해졌던 x 남고 얘는 그 자체 나왔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된다. 그러니까
공통 부분, 즉 공통에서 좀 잘 드러나도록 이게 식을 좀 적당히 잘 묶어라. 묶을 수 있으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이거는 되게 방법이 되게 많긴 해.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뭔가 y가 눈에 띈다. 그래서 y 있는 거 묶으면은 x 플러스 1. 그럼 뒤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묶게 되면 x 플러스 1. 그럼 이때 공통 부분이 또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 x 플러스 1을 묶어내면은 남는 거는 y 빼기 1. 이렇게. 역시 똑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좀 잘 보라는 겁니다. 모양을. 알겠죠? 방법이 되게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은 예시 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돼 있는데, 자, 이때 이거는 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모양 같은 경우 좀 약간 헷갈리라고. 어떻게 헷갈리라는 거냐면은, 자, 앞에 거 두 개 있잖아. x제곱 빼기 4y제곱. 참고로 4y제곱은 2y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 한 번,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거 한 번.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되고 뒤에는 플러스 4y 빼기 1. 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이게 만든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공통인 게 없잖아요. 묶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모양을 잘 보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모양을 잘 보라는 게.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좋겠냐? 자, 이거 모양을 잘 보면 뒤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y 빼기 1. 이 세 녀석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 보여요. 마이너스 묶으면은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렇게 묶일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4y 제곱은 2y의 제곱이죠. 1은 어차피 1의 제곱이고, 그러면 2y랑 1을 곱한 거 2배가 4y인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2y랑 1의 완전 제곱식. 근데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해서 제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녀석은 x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에 뭘 쓸 수 있죠? 합차 공식. 즉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더한 거 한 번.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거 한 번. 그럼 이거 자체 빼는 거니까 빼기 2y 플러스 1. 이렇게 이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양을 잘 봐야 된다. 모양을. 그래서 눈치껏 잘 골라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내용.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차수가 낮은 한 문자에 관하여 내림 차순을 정리한다. 자, 문자가 한 4개 이상 되는 경우인데, 자, x제곱. 밑에 예시를 볼게. 마이너스 xy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빼기 2. 자, 이렇게 항이 5개 짜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눈치껏 잘 보면 좋은데 보통 이렇게 항이 여러 개면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그래야 좀 식이 눈에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2차까지 있고요. y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1차까지밖에 없죠. 그 차수가 낮은 거는 y죠. 그래서 y로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y가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y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y를 묶는 게 좋겠죠.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y를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아있는 걸 봤더니 이 녀석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인수분해 될 것처럼 보이죠. 뒤에는 마이너스 2, x 앞에는 플러스 1.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플러스 1이 되는 숫자 2개.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 뒤에 녀석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앞에도 뭐가 있습니까? 앞에도 x 플러스가 있고 뒤에도 x 플러스 2. 즉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공통 인수가. 자, 그러면 이 공통에서 x 플러스 1을 묶어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하게 남고요. 얘는 x 빼기 1. 근데 부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알겠죠? 자, 그래서 항이 뭐 4개 이상 5개 되는데 좀 복잡하다. 바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없다. 보통 그러면은 어떻게?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로. 알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나 차수가 낮은 게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뒤에 뭐 플러스 y 제곱이 있어가지고 y도 2차까지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알파벳 순서가 빠른 문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 물론 느린 걸로 정리해도 되긴 하는데 보통 빠른 걸로 정리하면 보통 뭔가 식이 잘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내 넘어가고요. 자, 인수분해 공식 활용.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수의 계산. 어떤 수. 말 그대로 숫자를 직접 넣는 건데, 자, 복잡한 수의 계산에서도 인수분해 공식 이용한다. 자,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 공통인수를 묶어서 계산할 수 있으면 공통인수 묶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고요. 그것도 아니고, 이건 그 문제 주어진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곱의 차.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의 계산에 있어서. 그래서 예시 보면, 뭐 첫 번째, 39 곱하기 6 더하기 39 곱하기 4. 누가 봐도 39가 공통인수죠. 그러면 39를 묶어내면 남는 거는 6이랑 4고 가운데 분은 플러스니까 6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산이 하면은 결과적으로 39 곱하기 10에서 390. 자, 이렇게 공통인수 묶는 경우. 자, 두 번째, 39제곱 플러스 78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39제곱 플러스 78 플러스 1. 자, 이때 숫자를 잘 보면 78 같은 경우에는 39, 앞에 있는 39의 2배.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의 제곱.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9랑 1을 더한 거의 완전 제곱 아니냐. 그러면은 앞에 거 제곱, 2개 곱하면 몇 배?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9 더하기 1, 즉 40의 제곱. 40의 제곱은 1600.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자, 이게 바로 완전 제곱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고요. 자, 세 번째, 73제곱 빼기 27제곱. 물론 자기가 숫자 계산에 자신 있으면 그냥 제곱해서 빼면 되는 거긴 한데 귀찮잖아. 누가 봐도. 계산해서 빼는 게.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거 한 번,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거 한 번. 이렇게 곱하면 된다. 인수분해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더하면은 얼마? 100. 뒤에 거 빼면 얼마? 빼면은 46인가? 46. 두 개로 곱하면 4600. 그쵸? 자, 보통 이런 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더하는 부분이 쉽게 나오든 아니면 뒤에 뺀 부분이 쉽게 나오든 어떤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쉽게 나오도록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앞에 더한 부분이 100에서 좀 문제를 만든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래야 나는 쉬운 계산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게 문제에 주어진 모양에 따라서 공통인수를 묶든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든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해서 합차 모양으로 인수분해 하든 그 문제 모양에 맞춰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두 번째 식의 값. 어떤 식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 자, 이때도 역시 최대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이용하라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을. 자, 첫 번째 예시 보면 x는 내가 97이라고 줬고요. 근데 구해야 될 식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의 값을 구해라. 물론 자기가 계산에 자신 있으면 그냥 직접 때려 넣어서 다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좀 귀찮으니까 식을 좀 잘 보자는 거죠. 식을. 얘는 누가 봐도 6은 3의 2배, 9는 3의 제곱. 끝났네. x 플러스 3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x를 뭐로 줬습니까? x를 97. 그럼 이제 97을 여기 넣게 되면 97 더하기 3은 100. 결과적으로는 100의 제곱이니까 10,000. 이렇게 된다. 이게 훨씬 계산이 편하니까. 직접 넣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알겠죠?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밑에 예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루트를 써서 x는 2 플러스 루트 3. y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내가 힌트를 줬고요. 구하라는 식은 x제곱 빼기 y제곱. 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이렇게 빼면 되죠.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한데 이왕이면 좀 쉬운 방법을 찾자. 제곱 빼기 제곱이면 누가 봐도 합차니까 두 개 더한 거 한 번, 뺀 거 한 번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2는 4,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지죠. 그럼 얘는 4. 그 두 개를 빼게 되면 2 빼기 2는 2가 사라지고요. 루트 3 빼기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D가 2 루트 3. 그래서 두 개를 뭐 하자? 곱하자. 그럼 결과값은 4, 2, 8 루트 3. 얘가 좀 더 좀 심플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 눈치껏 그냥 잘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식들, 인수분해 공식들 같은 거 써서 문제 풀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쪽은 뭐 활용 파트라서 내용은 이게 답니다. 대부분 이제 문제로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공통인수로 묶어 인수분해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번호 640번이고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16에 가로치고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6에 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자. 자,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런 인수분해 쪽은 그 식의 모양을 잘 봐야 되거든요. 애초에 문제 만들 때부터 그걸 생각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잘 보세요. 딱 봤을 때 눈이 띄게 있으면 좋은데 x세제곱이랑 2x제곱이고요. 뒤에는 16의 가로 안에 x 플러스 2가 있다. 이때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앞에 두 녀석 같은 경우는 뭐로 묶으면은 x제곱으로 묶으면은 안에 게 x 플러스 2가 생기네. 근데 뒤에도 뭐가 있다? 뒤에도 x 플러스 2가 있네. 그럼 이제 뭐가 생긴 거다? 공통부분, 공통인수가 생긴 거죠. 그러면 공통인수 생겼으면은 얘를 어떻게 묶어내주면은 남는 것들 앞에는 x제곱, 뒤에는 빼기 16. 근데 여기서 끝나면 섭하죠? 이 뒤에도 봤더니 16은 뭐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합차 x 플러스 4 하나, x 마이너스 4 하나 이렇게 앞에는 x 플러스 2가 있고요.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쓰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쉽죠? 그래서 눈치를 좀 잘 채면 됩니다. 일단 문제 모양을 보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 내가 답은 몇 번 해놨지? 3번인가? 3번인 것 같네요. 답은 3번.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1. 자, 치환을 뭐 쓰는 것 같은데 문제를 봅시다. 644번이고요. 자, 3x 빼기 2 갈로치고 제곱 빼기 2 또 갈로치고 3x 빼기 15는 3x 플러스 a랑 3x b를 곱한 거랑 같다. 근데 이거 너무 대놓고 문제를 만들었죠. 뭘 대놓고 문제를 만들었다? 누가 봐도 3x 빼기 2가 반복된다는 게 보이도록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x 빼기 2를 뭐로 치환하면? a로 치환하게 되면 a제곱 빼기 2a. 우리가 치환하는 이유는 되게 뻔하죠. 왜? 그냥 보기 편하라고. 좀 더 보기, 심플하게 보이도록.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2a 빼기 15인데 최고차별 숫자가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써야 되는 인수분해는 곱이랑 합. 곱 빼서 마이너스 15,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 두 개. 당연히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일 거라는 느낌이 들죠? 곱하면 마이너스 15,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한 녀석은 a 빼기 5, 한 녀석은 a 플러스 3. 근데 우리가 예스 끝내면 안 되죠. 치환을 했으면 반드시 마지막에 뭐 해주자? 올레 모양. 이 a를 올레 모양에 되돌려야 되죠. 올레 모양이 즉 3x 빼기 2죠. 그러면 3x 빼기 2에다가 빼기 5랑 3x 빼기 2랑 2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올레 모양에 되돌리게 되면 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앞에는 3x 빼기 7 뒤에는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b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A, 둘 중에 하나가 B란 거죠. 뭐 누가 A고 누가 B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A, B를 뭐 하는 거? 곱하는 거. A, B. 그러면은 그냥 곱하면 되죠. 누가 A인지 B인지 알 필요 없이. 어차피 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7과 1을 곱하게 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7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알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3번.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문제 649번이고요.
요번엔 앞에 것처럼 완전 대놓고 그 뭐 치안을 이렇게 하라고 만든 문제는 아니고요. 약간 은근하게 이제 치안을 쓰라고 만든 문제예요. 649번 볼게요. 자, 앞쪽에는 A 플러스 B 빼기 3이 있고요. 뒤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6이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거에다 8을 더했다. 얘를 인수분해하자. 자, 얘는 약간 근데 사실 좀 은근슬쩍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눈에 확 띄죠? 누굴 인수분해하면 좋을 것 같아? A 플러스 B를 인수분해하면 좋아 보이죠? A 플러스 B. 둘 다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그럼 A 플러스 B를 뭐로? T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앞에 거는 T 빼기 3, 뒤에는 T 플러스 6, 숫자는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인수분해 된 건 아니야. 식이 이렇게 바뀐 걸 뿐이죠. 자, 근데 이 상태 인수분해하기 힘드니까 식을 마저 풀면 분바이 분배법칙 쓰게 되면은 앞에는 t제곱, 그 다음에 6t 마이너스 3t니까 합치면 3t, 마이너스 3이면 6 곱하면 마이너스 18, 뒤에는 플러스 8.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t제곱 플러스 3t 빼기 10. 자, 이것도 역시 인수분해하기 굉장히 좋은 형태죠. 최고차 합이 1이니까 그때는 합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는 숫자 두 개. 아, 플러스 5랑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한쪽에는 t 플러스 5, 한쪽에는 t 마이너스 2. 자,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뭐 해줘야 된다? 반드시 치환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원래 형태 되돌리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 형태 지금 t가 a 플러스 b니까 앞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5, 뒤에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가 되겠네요. 답이 있습니까? 당연히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이죠? 4번 같죠? 4번.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역시 또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에서 세 번째네요. 자, 왜 세 번째일까?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면 657번. 자, 6 가로치고 2x 빼기 1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에 2x 빼기 1과 x 플러스 1 곱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12에 x 플러스 2 제곱 곱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도 좀 너무 대놓고 문제를 만들었던 느낌이 들긴 하죠. 내가 보통 첫 번째 문제는 좀 쉽게 만드는 편이긴 하죠, 사실. 자, 딱 보면 뭐가 눈에 띕니까? 반복된 게 있죠. 근데 반복된 게 하나가 아니죠. 자, 앞에서는 2x 빼기 1의 제곱, 그 뒤에는 2x 빼기 1, 2x 빼기 2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x 플러스 2가 있고 끝에는 또 x 플러스 2제곱, 또 x 플러스 2도 반복되고요. 반복된 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럼 치환은 몇 개 하자? 두 개 하자는 얘기죠. 자, 2x 빼기 1을 뭐로 치환하고 2x 빼기 1을 a로 치환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뭐로 치환하고 b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앞에 식은 6의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17의 ab, 그 다음에 플러스 12의 b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삘이 오죠?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는데 앞에 제곱의 숫자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 보통 뭘 쓴다? x자 모양 쓰는 거죠. 곱해서 6 되는 거. 보통 뭐 3이랑 2죠? 자, 그 다음에 끝에 뒤에 거. 곱해서 12 되는 거. 12 되는 건 되게 많죠. 뭐 1,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뭐 자기가 좀 적당히 차야 되는데 그 적당한 거를 4 곱하기 3으로 하면 되겠네요. 뭘 보고?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17을 보고요. 마이너스 17인데요? 얘는 플러스고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되면 되죠. 곱하면 플러스 10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x자. 얘는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9. 합치면 마이너스 1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보통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암산을 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했죠. 암산해서 머릿속에. 뭐 익숙하지 않으면 진짜 때려 넣어서 계산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x자 되는 거 완성했으니까 한 녀석은 이거 3과 마이너스 4, 즉 3a 마이너스 4b. 앞에는 a제곱, 뒤에는 b제곱이니까. 그 밑에 녀석 몇 a? 2a 마이너스 3b.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시 마무리를 어떻게 하자? 치환된 것들을 다시 원래 형태 되돌리자. 원래 형태가 이거 좀 귀찮네. a가 2x 빼기 1이거든. 3에 2x 빼기 1 빼기 4에 b가 뭡니까? b가 x 플러스 2죠. 이게 앞에 부분. 이제 뒤에 부분. 뒤에 부분은 2 가로치고 a는 2x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b는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인수면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숫자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약간 귀찮으니까 암산하듯이 할게요. 3이 6x, 얘는 마이너스 4x. 그러면 6x 빼기 4니까 2x. 숫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11. 이 앞에 거. 이 뒤에 거. 2 곱하기 2x면 4x 빼기 3x니까 그냥 x. 그 숫자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자, 뭐 내가 구하라고 한 거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1차식의 합을 구해라. 이 두 개 더한 거. 그럼 2x 더하기 x면 3x.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9.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3x 빼기 19겠네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5번은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요. 심지어 고등학교 문제에도 이 유형이 있습니다. 뭐 갈로 4개, 하나, 둘, 셋, 4개 곱한 거에다 뭔가 K 더하기 K 꼴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 보면 661번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곱한 다음에 빼기 8을 한 거를 인수분해 해라. 당연히 좀 어려워 보이죠. 심지어 앞에는 4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4개를 다 곱한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딱 봐서 눈치껏 좀 적당한 걸 잘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적당한 거. 자, 그래서 뭐 물론 나는 맞는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x랑 x 플러스 3 이 두 개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 곱한 거 이렇게 두 개씩 묶을 거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하냐? 어차피 곱하기니까 곱하는 순서는 바꿔 상관이 없죠. 그래서 x랑 x 플러스 3 얘를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곱하겠다는 이렇게 두 개씩 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곱하는 순서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야. 물론 뒤에 빼기 8은 그대로 있고요. 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 뭐냐? 그럼 이걸 직접 곱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3x고요. 뒤에 거는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x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럼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두 개 묶었는지 보이죠? 뭐가 생기기 때문에 뭔가 치환할 거리, 즉 같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눈치껏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를 묶어야 이렇게 같은 모양이 나올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x제곱이랑 1차까지 모양이 같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같은 모양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앞에는 t가 될 거고요. 뒤에는 t 플러스 2. 뒤에 빼기 8은 역시 그냥 혼자 계속 있고요. 그리고 마저 계산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빼기 8. 이게 되게 익숙한 형태죠. 인수분 되게 좋죠. 합곱 앞에 최고차 앞에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근데 내가 하나 뭐 하라고 했다? 치환했으면 마지막에는 다시 원래 모양 t의 원래 모양 뭡니까? x제곱 플러스 3x를 다시 넣어줘야 되죠? 그럼 앞에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하나랑 뒤에는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 하나.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여기서 또 인수분해 될 만한 거리가 있는 게 찾아야 되죠. 인수분해를 보통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끝까지 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둘 다.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끝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보면은 답이 몇 번이냐? 아마 4번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모양. 이거 고등학교에 똑같은 유형이 있거든? 고등학교 문제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적당한 두 항씩 묶어서 인수분해하기. 라고 돼 있죠. 뭐 역시 눈치껏 적당한 거 잘 묶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문제는 668번이고요. 자, 다음 중 x제곱 플러스 3x 빼기 3y 빼기 y제곱의 인수인 것은 모두 골라라. 즉 인수분해해서 인수인 걸 골라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근데 실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3x 빼기 3y 마이너스 y제곱. 자, 이것도 모양을 약간 일부러 헷갈리라고 약간 만든 모양이긴 해. 알겠죠? 자, 뭐가 헷갈릴 수 있느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y 빼기 y. 뭔가 x 부분과 y 부분이 뭔가 느낌 비슷하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x를 묶으면은 x 플러스 3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y를 묶으면은 y 플러스 3. 이렇게 묶인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뭔가 그래서 일부러 모양이 비슷하게 만든 거야. 헷갈리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희들 여기서 더 이상 할 거리가 있냐? 계산할 거리가 있냐? 없죠. 그래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좀 사악한 게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문제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더 이상 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적당한 두 개를 잘 묶으라는 게 이런 얘기죠. 뭔가 가능한 게 있도록. 그러면 누굴 묶을 거냐? 자, 그래서 물론 내가 만든 거니까 난 잘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제일 끝에 거. x제곱 빼기 y제곱 묶고요. 그 가운데 거. 플러스 3x랑 빼기 3y.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y 하나, x 마이너스 y 하나. 얘는 3으로 묶으면은 x 빼기 y. 자, 이렇게 하면 앞에서 처음에 했던 거랑 다르게 이게 되게 좋은 게 생기죠. 공통인수가 생기죠. x 빼기 y라는. 자, 그러면 공통인수 생겼으면 공통인수 묶어내면 남는 게 얘는 x 플러스 y, 얘는 플러스 3. 더 이상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 없죠? 이게 끝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인수인 거는 뭐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1은 모든 녀석 인수. 그 다음에 x 빼기 y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거. 이 전체도 하나의 인수죠. 이렇게 4개가 가능하죠. 하지만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y 1번.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3 4번.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걸로 보이죠. 또 인수끼리 곱한 것도 인수 이렇게 끝에 있긴 한데 보기는 없으니까. 그 답은 1번, 4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7번. 복잡한 식 인수분해인데 제곱 빼기 제곱 형태 꼴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저런 형태 고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경우라는 얘기겠죠? 자, 문제는 677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a제곱 빼기 4b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자, 이것도 살짝 헷갈릴 부분이 있도록 문제를 만든 거긴 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뭘 약간 헷갈리게 만들었냐? 일부러 이 두 녀석 앞에 배치한 거야. 왜? 왜냐하면 4b제곱은 2b 전체 제곱이잖아. 그러면 앞에 두 녀석한테서 제곱 빼기 제곱. 그러니까 한 녀석은 두 개를 더한 거, 아이고, 씨. A를 왜 쓰냐? 두 개를 더한 거, 한 녀석은 두 개를 뺀 거.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보이죠. 뒤에는 또 4a 플러스 4. 4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게 좋은 풀이냐? 절대 좋은 풀이가 아니죠. 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약간 사악한 게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좀 사악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게 낚이지 말고요. 모양을 잘 보라고요. 자, 모양 잘 보면 여기 a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4a 플러스 4가 있죠. 그러면 계산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이면 이거 딱 보자마자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세 녀석을. 마이너스 4b제곱은 따로. 어차피 4b제곱은 2b 전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는 뭡니까?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곱셈 공식 위에서. 그 뒤에는 역시 2b의 제곱이고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나온 거죠. 그럼 우리 뭘 쓸 수 있다? 합차. 두 개를 더한 거. 이거랑 이거 더하면 a 플러스 2b 플러스 2죠? 순서 좀 바꿀게요. 보통 문자부터 쓰는 게 좀 보기 좋으니까. 그 다음에 두 개를 빼게 되면 a 빼기 2b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시 모양을 좀 될 만한 모양을 좀 잘 찾아라. 이게 포인트란 거야.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렇게 약간 낚시성으로 이렇게 만든 경우가 되게 많거든. 모양을. 그거 낚이지 말고요. 그 다음 몇 번이냐? 답은 4번 같네요. 왜 이렇게 4번이 많은 것 같지, 답이? 자, 어쨌든.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갈게요.
자, 요면 유형 8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내림차순의 정리 후 인수분해 하기로 돼 있죠. 아, 우리 앞에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686번 볼게요. 자, 다음 중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ac 빼기 3b제곱 빼기 bc의 인수인 것은 일단 식이 좀 더럽다는 게 딱 보이죠. 보자마자 인수인 찾아라. 아, 이렇게 뭐 이 상태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은데 보통 잘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잘 안 보일 거야. 이렇게 한이 많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보통 정리를 해라, 식을. 보통 차수가 어떤 거? 차수가 낮은 게 있으면 그걸로 정리를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럼 일단 지금 문자가 3개, A, B, C니까 각각 확인해 보면 A는 최대 2차까지 있는 게 보이고요. B도 최대 2차까지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C는 어떻습니까? C는 A, C 1차, B, C 1차. C는 1차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차수가 낮은 게 C라는 게 보이죠. 그럼 C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C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C의 내림차순, C가 1차인 것들. 저 A, C 빼기 B, C. C로 묶으면 A 빼기 B 갈로 치고 C로 묶으면 되죠. 이제 남은 것들, C가 없는 것들.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마이너스 3B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C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 참고로 문제 만드는 사람 다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하라고 문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A제곱 플러스 2AB 빼기 3B제곱. 인수가 됩니까? 되죠. 어떻게? 뒤에는 마이너스 3, 앞에는 플러스 2니까, A 플러스 3 하나, A 플러스 3B 하나, A 마이너스 B 하나. 이렇게 하면 인수가 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앞에는 A 빼기 B의 C였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공통인수. A 빼기 B가 있죠. 그럼 A 빼기 B를 묶어내주면은 남는 거는 A 플러스 3B랑 C. 일부러 내가 순서를 좀 바꿔줬죠. C를 뒤에 적었죠. 좀 보기 좋으라고. 자, 그럼 이거의 인수 찾아라, 2개. 아마 2개니까 요거랑 요거 2개 찾아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답은 1번 A 빼기 B랑 몇 번? A 플러스 3B 플러스 C 몇 번? 4번.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복잡하다. 문자가 좀 많다. 식이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일단 항상 뭐부터 찾아라? 차수가 낮은 문자가 뭔지부터 알아내라.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가 있으면 그걸로 정리를 해라. 만약에 차수가 낮은 게 없다?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봤을 때 알파벳 순서 제일 빠른 거. 만약에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니까 A 기준으로 정리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중학교 문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문제를 잘 안 만듭니다. 그 수준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보통 차수가 낮은 문제 찾으면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인수분해 공식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인데 XY의 값이 주어졌을 때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694번이고요. 자, 문제 보면 X는 4.5, Y는 1.25 이렇게 줬고요. 근데 구해야 될 거는 어떤 식? 3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4Y 제곱입니다. 물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신이 계산에 자신이 있다면 XY에 각각 다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죠. 특히 누구 때문에? 1.25 때문에. 1.25 제곱하는 거 별로 하고 싶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C로 보면 X제곱 Y제곱이고요. 앞에 3이 있고 뒤에 마이너스 4가 있다. 보통 이런 형태면은 X자 형태를 만들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죠. 3은 3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인데 마이너스 하니까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누가 마이너스? 위에 그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X자 만들어 보면은 3, 2, 6, 마이너스 2. 더하면 플러스 4. 그래서 내가 중간에는 내가 암산해서 이렇게 X자 만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식은 뭐가 되고요? 3X 빼기 2Y. 이제 밑에 거는 1, 2니까 1X 플러스 2Y. 이렇게 인수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하자? XY 자리에다가 XY 값 4.5랑 1.25를 넣자. 자, 그럼 여기다 4.5를 넣게 되면 3을 곱하게 되면 13.5 빼기 2Y, Y 2배 1.25에 2배 하면 2.5죠. 2.5 빼기 2.5 이게 앞에 가로 뒤에 가로 X 그대로 쓰면 4.5고요 더하기 2Y 뭐 역시 더하기 2배 하면 2.5죠.
자, 14.5에서 2.5를 빼면 얼마? 11. 4.5에서 2.5 더하면 얼마? 7. 근데 우린 두 개 곱하기 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77이 돼야 되겠네요. 그쵸?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래서 보통 이제 소수점 같은 게 있는 경우 있더라고 치더라도 보통 문제 만들 때 저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소수점 있다가 쫄지 말고요. 최대한 인수분해 잘 찾으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인수분해 공식 이용한 시계값 구하기. 시계 값이 주어졌을 때 시계값. 문자의 값이 아니라 시계값. 문제는 708번이고요. 자, 708번 보면 xy에 더한 건 루트 5. x랑 y 뺀 거는 빼기 2. 자, 이때 구해야 될 거는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3x 빼기 3y. 자, 얘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자,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딱 보자마자 이 두 개 연립하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연립하면 x, y 값을 각각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할 수 있어. 근데 구해보면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야. 애초에 그렇게 루트 때문에, 특히 루트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분들은 그러면 그 깔끔하게 나오지 않은 x, y 값을 여기 각각 대입해서 계산하자? 누가 봐도 굉장히 지저분한 계산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일단 마음을 줬고요. 그럼 이 식에서 최대한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것도 사실 뭐 눈에 띄는 걸 좀 있게 만들었는데, 앞에 두 개 합차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고요?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하나. 뒤에는 마이너스 3 묶으면은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y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공통인수가 있죠? x 플러스 y. 자, 그럼 x 플러스 y를 묶어내면은 남는 거는 얘는 뒤에는 x 빼기 y, 뒤에는 빼기 3. 이렇게 남는다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러면 뭐가 좋냐? 이러면 이제 주어진 거, 식. x 플러스 y랑 x 빼기 y를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에는 얼마? 루트 5. 뒤에는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우리 두 개를 뭐 한 거? 곱한 거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5 루트 5. 답은 1번이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보통 지금 다는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인수분해 잘해야 계산이 쉽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719번이고요.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할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두 개를 더하래. 물론 이 상태로 더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자, 좀 최대한 인수분해 잘해서 구하자. 쉽게 구하자라는 얘기겠죠. 근데 a는 사실 모양이 되게 예쁩니다. 식이. 11.5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또 11.5 플러스 3.5의 제곱. 사실 가로는 안 쳐도 되는데 이만 쳐버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중간에 11.5가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또 중요한 거, 이 7이 뭐냐? 이 7은 뒤에 있는 3.5의 몇 배? 3.5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도 눈에 보이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뭐다?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한 거 몇 배? 2배. 이거 뭡니까? 완전 제곱 형태죠. 즉, 앞에 거랑 뒤에 거 3.5를 더한 거 전체에 제곱을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는 2개 곱한 거 몇 배? 2배.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11.5 더하기 3.5면 15. 결과적으로 15의 제곱해라. 15 제곱하면 얼마니까? 225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A는 22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B. B도 사실 너무나 대놓고 뭘 만들었죠? 제곱 빼기 제곱인데 루트 안에 있다. 202의 제곱이랑 빼기 198의 제곱이다. 그러면 뭐 누가 봐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하자?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하자. 더한 거 한 번.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 뭐 한 거? 뺀 거 한 번. 이렇게 인수분해 하자는 게 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에 거를 더한 거 200이다 198 더한 게 얼마입니까? 더한 건 400이죠. 뒤에 뺀 건 얼마입니까? 4죠. 그 두 개 곱하면 얼마? 1600. 루트 1600. 자, 1600은 뭐의 제곱입니까? 1600은 40의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 답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서로 없어지는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40. 자, 그래서 B 값은 40입니다. 아까 N은 얼마였죠? 225였죠.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뭘 구하고 있냐면 두 개를 더해라. 225랑 40을 더하면 265가 답이겠네요. 알겠죠? 자, 쉽죠? 이거 얘 같은 경우 일단 뭐 아무래도 유형의 첫 번째 문제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좀 쉽게 만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고요. 자, 유형 15번. 인수분해 공식의 도형의 활용. 734번. 자, 밑에 그림에서 두 도형 A, B 넓이가 같을 때 도형 B 가로 길이 구해라. 자, B 같은 경우는 세로의 길이가 4x 빼기 1이고요. 지금 가로. 이 가로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A 도형과 B 도형의 넓이가 같다. 자, A 도형은 보면 뭐가 눈에 띕니까? 이게 수직, 직각 표시가 되게 많죠? 이건 무슨 말이다? 원래 어땠던 녀석을? 원래 이게 완벽한 사각 형태였던 거에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사각형을 빼서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러면 처음 이 직각 사각형은 가로 4x 플러스 5, 세로 4x 플러스 5, 가로도 4x 플러스 5. 그러면 가로, 세로 4x 플러스 5니까 4x 플러스 5의 제곱 형태였겠죠? 그 이제 빈 부분, 비어있는 부분은 가로 6, 세로 6, 즉 6의 제곱의 형태네요. 그 뭐가 가능합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앞에 거랑 뒤에를 더한 거 한번.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뺀 거 한번. 자, 그럼 마저 계산하면 앞에는 4x 플러스 11, 뒤에는 4x 빼기 1 이렇게 인수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왼쪽 도형 A의 넓이겠죠.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는 몰라. 네모. 하지만 세로는 알죠. 세로는 4x 빼기 1. 자, 문제에서 내가 두 도형의 넓이가 어떻다? 같다. 그런데 이 뒤에 곱해지는 거 봤더니 둘 다 똑같이 4x 빼기 1이야.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오려면 이 앞에 네모는 이 녀석 앞에 있는 4x 플러스 11이랑 같아야 되겠죠. 즉, 이 녀석이 바로 이 뒤에 녀석의 뭐의 길이? 가로의 길이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4x 플러스 11. 되게 쉽죠? 이렇게 쉽게 풀으라고 문제를 만드니까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마지막 유형인가? 그렇네요. 다들 뭐 눈치껏 잘 찾아서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 끝.